미키 반더벤 9점. 오늘 토트넘에게 이 네덜란드 선수의 엄청난 수비 커버 속도와 호쾌하게 꽂아넣은 두 번째 골이 얼마나 필요했던가. 터무니없는 재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정말 토트넘이 올 시즌에 데려온 여러 선수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4위 싸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이번 시합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이번 경기 이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뉴캐슬,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아주 줄줄이 우승권 후보 팀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승점을 거의 못 딸 가능성을 안고 이제 향후 일정들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난 웨스트햄전 때 승점 선점을 못 땄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승점 선점 못 따면 진짜 탑4 싸움에서 거의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호쾌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토트넘 첫 골 자책골로 만들어냈는데 올 시즌에만 벌써 자책골로만 5골째 얻었다고 해요. 지금 진기록인데, 자, 손흥민 선수 홈에서 토트넘 홈경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날 아주 깔끔한 패스였죠. 물론 반더벤의 슈팅이 놀랍긴 했지만 반더벤이 그 슈팅을 때릴 수 있게끔 잡아주고 내주고 그러면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홈경기 3경기에서 2골 1도움 기록을 했고요. 자, 이날 풀타임 뛰었습니다. 막판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기 주변에 공이 오니까 정말 또 미친 듯이 스프린트 하면서 상대 압박을 하는 모습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90분 동안 볼터치 43번 했고요. 슈팅은 딱 한 번 때렸습니다. 요 한 번의 슈팅이 근데 이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경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골키퍼 맞고 이게 골대 맞고 나가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슈팅을 거의 때리질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내주고 수비 끌어당겨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공격 포인트 1도움 기록을 했고 패스를 이날 38번 했는데 그중에 31번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키패스가 2번 있었고요. 또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7번인데 슈팅했던 그 한 번 그리고 반더벤에게 내줬던 거 어시스트 고패스 한 번, 요 두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상대 골문을 등진 상태로 좀 위치를 했었기 때문에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은 것,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리커버리 2번 도움을 줬었고요. 자, 그리고 그 골 장면 굉장히 반더벤에게 잘 내줬잖아요. 반더벤이 잘 찼지만 그때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까 반더벤이 손흥민이 주면 바로 세레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대로 아주 멋진 중요한 골이 됐습니다. 자, 양팀 이날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 토트넘이 많이 압도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는 그런 기록이었는데 전반전은 노팅엄이 훨씬 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고요. 후반전에 이제 하프타임 때 2명을 바꾸면서 토트넘 분위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일단 점유율도 토트넘이 거의 63대 37로 압도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대 득점값 XG 값에서는 토트넘이 1.43골인데 3골을 넣었고 노팅엄은 기대 득점이 2.11골인데 1골밖에 넣지 못하는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 능력에서의 차이가 승부를 완전히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양팀 패스 네트워크까지 좀 볼게요. 보시면은 토트넘은 풀타임 뛰었던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패스 횟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보시면은 손흥민만 연결된 선이 없어요. 혼자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서. 물론 양쪽에 있는 윙어들의 위치가 평균 위치가 좀 더 높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네트워크이자 또 손흥민 선수에게 얼마나 동료들이 볼 연결을 시켜주기가 힘들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네트워킹. 반면에 노팅엄은 낮은 위치에서 중원이 없이 측면 위주로 볼을 돌리면서 이렇게 경기를 진행한 게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현지 주요 매체 평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전 주요 평점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구영민까지 오늘 4개 매체 선정을 했고요. 보시면은 반더벤이 이날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골도 넣었고 당연히 최고 평점 받을 만한 활약을 했습니다. 89, 평균 8.5점 가장 높은 점수 받았고요. 자, 스카이 스포츠는 반더벤을 MOM으로 선정을 따로 했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보면 거의 모든 매체가 반더벤에게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은 티모 베르너 그리고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뭐 포로 이런 수저고 손흥민 선수는 7.0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에는 속하지만 아주 높은 점수는 받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던 사르와 비수마 그중엔 사르가 더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또 교체 멤버 중에서는 셉셉이 크레스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요즘 들어서 셉셉이 입지가 계속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경기는 나올 수 있을지 선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팀 평점도 제가 살짝 봤는데 노팅엄에서는 이제 골 넣은 우드하고 셀스 골키퍼가 최고점 받았더라고요. 셀스 골키퍼가 이날 그 손흥민 선수의 유일한 슈팅이자 거의 들어가던 골을 막아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합니다. 3골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주요 매체 평점 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점수를 줬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에게 8점 줬고요. 간결한 패스로 반더벤의 골을 도왔고 베르너의 추가골에도 기여를 했다. 마츠 셀스 골키퍼에게 막혀서 골대를 때린 슈팅도 있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베르너 선수의 이 추가골이라기보다는 이제 베르너의 패스가 그 자책골로 들어갔던 그 장면, 그 장면에 대한 그런 묘사일 텐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이 두 골에 직간접적으로 또 관여를 하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공격 기회 자체가 좀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다음 미키 반더벤입니다. 8점. 끝내주는 강슛을 구석에 꽂아 넣으면서 토트넘이 다시 앞서 나가게 만들었다. 어떤 스트라이커였든 자랑스러웠을 만한 그런 마무리였다. 훌륭한 마무리였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수가 골을 이렇게 넣었더라도 누구든 자랑스러워했을 만큼의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다고. 요거는 제가 현장 직캠으로 다른 각도 찍은 것도 봤는데, 뭐 손흥민 선수가 내주는 과정도 깔끔했지만 정말 잘 찼더라고요. 자, 그리고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8점을 줬습니다. 라이언 예이츠의 슈팅을 훌륭하게 막아내더니 우드의 슈팅도 세이브를 해냈다. 박스 안을 통솔했다. 결국 이제 우드에게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뭐 비카리오 골키퍼의 실수라고 볼 수는 없었고. 근데 비카리오 선수는 뭐 전체적으로 잘하지만 보통 골키퍼들이 가끔씩 흔히 하는 표현으로 뇌절하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요리스가 좀 막판에 그랬었고요. 이 친구는 올 시즌은 거의 그런 기복이 없습니다. 정말 든든한 골키퍼입니다. 자, 티모 베르너 여기서도 8점 받았습니다. 무리오에게 악몽이 된 잘 차려진 크로스로 골을 만들어냈다. 손흥민과 존슨에게도 찬스를 만들어준 적이 있다. 자, 파페사르 6점. 위치 선정 좋았지만 아마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에 좀 보탬이 못 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수마하고 이 사르의 조합이 비수마가 언젠가부터 활동량이 좀 떨어진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사르 역시도 지금 그러니까 이선 자원들 그리고 양쪽 풀백들이 올라오는 과정 이때 사르가 보다 비수마에 비해서 공격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약간 동선도 겹치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벤탄쿠르의 폼이 좀 올라온다면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풋볼런던의 여기 그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가를 보면 3월 A매치 주간 이후에 계속 허리 이게 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몸 상태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로 들어왔던 피에르 에멜 호이비에르 8점. 투입되자마자 셀스 골키퍼가 아크로바틱하게 막아내야 했던 슈팅을 때렸고 그 밖에 인상적인 활약으로 중원의 영향력을 더했다. 자, 그리고 풋볼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줬습니다. 최전방에서 힘든 경기 버텨내면서 반도벤의 골 어시스트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골이 없었긴 했습니다만 이날 상대팀 수비 숫자가 이렇게 많았었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한 플레이들 도움도 기록을 했고 또 도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계되는 과정에서도 좋은 역할을 했고요. 자, 셀스 골키퍼가 손바닥으로 쳐내서 골대를 때렸던 슈팅은 거의 골이나 다름없었다. 자, 그리고 미키 반더벤 9점. 노팅엄의 동점골 상황에서 탈영한 여기 이제 AWOL 이게 이제 absent without official leave. 그러니까 공식적인 보고 없이 이탈한.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는 탈영이고 뭐 회사로 치면 뭐 무단 결석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뭐 팀의 전술에 맞지 않게 너무 올라가서 너무 쳐 올라가가지고 수비가 엉망이었다 뭐 이런 약간 평가죠. 그러니까 노팅엄의 동쪽골 상황에서 우도기가 탈영을 하면서 남겨진 빈자리를 메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상대 박스 초입에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로켓포로 쏘아 올렸다. 다음은 데스티니 우독입니다. 6점. 노팅엄의 전반전 득점 상황에서 뒤에 너무 많은 공간을 남겨뒀다. 후반에 경기력이 나아져서 토트넘의 측면 공격을 대부분
막아냈다. 자, 티모 베르너 8점. 무리뉴의 자책골로 이어진 낮은 크로스가 공식적으로는 어시스트는 아니었지만 골에 관여를 했다. 후반에도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고 팀의 세 번째 골 장면에도 관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 여기서도 8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이 사실 교체로 들어와서 8점밖에 쉽지 않은데 그렇죠? 토트넘이 후반전 주도권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 막판 10분 동안 토트넘 박스 안쪽에서 불안한 패스. 네, 그러니까 막판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들어오면서 후반전을 장악해 나가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데안 클루세스키 여기는 야, 4점을 줬네요. 4점 줄 정도였나? 아무튼 경기 막판 두세 차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네, 뭐 찬스 슈팅까지 가지 못했다. 자, 마지막으로 구영민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여기는 좀 빡빡합니다. 6점을 줬고요. 전반전에 기회가 없어서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는데 뭐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료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아니 평점은 박하게 주고 평가는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 티모 베르너에게 8점을 줬습니다. 노팅엄의 측면 수비수인 윌리엄스를 수차례 쉽게 벗겨냈다. 자, 그리고 이브 비수마 5점. 네, 우드의 동점골 장면에서 따라잡는 데 실패하는 등 수비력이 아쉬웠다.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다. 미키 반더벤 9점. 오늘 토트넘에게 이 네덜란드 선수의 엄청난 수비 커버 속도와 호쾌하게 꽂아나온 두 번째 골이 얼마나 필요했던가. 터무니없는 재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그렇죠. 정말 놀라울 정도의 어떤 피지컬과 스피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기복도 없고 경기력에 정말 토트넘이 올 시즌에 데려온 여러 선수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7점을 줬습니다. 수비력이 취약해 또다시 흔들리는 경기를 했지만 그리스계 호주 감독 교체 선수들의 도움으로 승리를 따내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메이킹 어 해빗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의미,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좀 비평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못하고 후반전에 어떻게든 만회를 하는 게 뭐 감독의 용병수를 칭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플랜 A가 그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거니까 굉장히 좀 영리한 표현이네요. 자, 토트넘이 어쨌든 3대1로 좀 쉽지 않았던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일정들 준비를 또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토트넘 선수도 많이 지쳐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이제 다음 토요일까지 경기 없으니까 잘 쉬고 잘 준비를 해서 뉴캐슬전 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팅엄전 토트넘 현지 반응 현지 평점 분석이었습니다.